고쳐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일단 요거는 지우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복습부터 이야기할게요. 일단 숙제 고민 많이 해라. 숙제 고민 많이 해라. 자, 요거 다시 한번 이제 경우의 수는 너희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엉터리로만 안 하면 돼. 숙제를 엉터리로 시간 쫓기면서 아씨 내일까지지 빨리 풀고 매기고 일단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고요. 숙제는 너가 자연스럽게 채점하고 틀렸네 오답해야지 이 정도만 돼도 너희는 경우의 수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정답이 5팩이 나왔는데 답지는 5팩에서 아까 이걸 이제 결국 이건 두 번째 풀이고 5팩에서 사실은 이거에 좀 풀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해준다? 이거 2 왜 해줬지? 결국 중복 제거를 했다는 건데 내 논리에서 그러면 어떤 중복이 발생하지? 예시를 본다는 거죠. 답지는 이거고 나는 얘야.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나는 A, B랑 뭐 C, D, E, F C, D, E 이렇게 한 거라 B, A 요거 두 개가 지금 구분이 없구나. 그렇게 조금만 신경 써도 신경 쓴다는 말도 뺄게요. 오답만 해도 그치? 난 이게 나왔는데 답지는 이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고민이 되잖아요. 눈에 띄게 지금 딱 금방 캐치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정도 고민만 하더라도 우리는 되는 단원입니다. 경우의 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내가 숙제를 좀 내줘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아니지만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기본 유형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클리닉을 통해서 지금 메꿀 수밖에 없고 그때 제발 부탁인데 고민해라. 그 고민이라고 해서 뭔 거야 지금 유민이 제휴율이 좀 더 지금 모았어. 지금 와가지고 밀린 숙제 했잖아. 그러면은 우당탕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고민을 안 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숙제를 하지 않으면은 고민을 안 해. 고민을 할 수가 없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나눠서 해라라고 하면서 숙제 양도 내가 줄여줬잖아. 숙제 양 중간고사보다 훨씬 줄지 않았니? 쌤, 뭐 똑같이 하루 20문제인데요. 근데 쉬운 것들이잖아. 난이도가 쉬워졌잖아.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줄여줬었고 사실 1주차, 3주차가 이랬거든요. 근데 일주일 밀리고 수행평가 뭐 한다고 일주일 밀리고 하면서 너희 스불제라고 해야지. 너희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밀리기 시작하고 고민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럼 결국 중간고사랑 달라질 게 없는 거죠. 나는 숙제를 좀 양을 줄여줬는데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 1주차 결석 한번 했어. 그러면은 2주차 때 결석 1주차 거를 놓치면은 2주차 거 다 알아들 수가 없는데 1주차 걸 안 듣고 왔네. 2주차 들으면서 또 나가리가 되고 1, 2주차 거 다시 또 처음부터 들어야 되고 그게 밀리면서 3주차 거 또 흡수력이 떨어지고 결국 공부 못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 분명히 너희들 뭐 성적 잘 나오는 애들 있을 건데 지금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모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 성적이 잘 나올 거야. 수학만 성적이 안 나올 거야. 근데 다른 과목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수학 공부하는 게 엉터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랑 같은 건데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수학이 어렵고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숙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업 내용 복습이라든지 이게 후순위가 되고 밀리고 누적되고 말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더 먼저일 수도 있고 말리는 게 먼저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래서 숙제 일단 첫 번째로 고민 충분히 해라. 근데 어려울 거 없다. 시간적인 텀만 둬라. 시간적인 여유만 가져라. 몰아서 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오답만 꼼꼼하게 해도 분명히 될 거다. 지아나. 잘 귀담아 들어. 네가 지금 가장 잘 들어야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복습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데 이거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거야. 근데 했던 이야기 또 하네? 왜 또 하겠어?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야. 너희가 시간 텀을 두고 복습을 한 번 더 해라. 안 해. 한 명 빼고 안 해. 1.5명이라고 할게요. 한 명은 꾸준하게 시간적인 텀을 두고 한 번 더 하는 것 같고
남은 한 명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안 하는 것 같아. 이거 안 되는 순간 그냥 뭐가 된다?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어디서 할 수가 있습니까? 복습 테스트에서 알 수가 있지요. 복습 테스트는 100점 나오는 게 정상이야. 왜? 한두 문제 제외하고 똑같이 내잖아요. 수업 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내는데 틀리면 말이 돼?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는데요. 시간 모자라는 것도 결국 뭐 했다는 거야? 버벅거렸다는 거잖아. 한 문제에 2, 3분이면 충분하지. 했던 건데. 그것도 한 달 전에 했던 것도 아니야. 지난 시간, 지난주야. 지난 시간과 지난주에 했던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시험을 치니까 지금.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치니까 지난주 내지는 한 번밖에 안 냈어. 복습 테스트 만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쌤 저 1등급인데요. 양재고라서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운일 수도 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결국은 성적 한번 잘 나왔다고 자만할 필요 없고 못 나왔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그치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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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 성적에 맞춰가는 겁니다. 치안이 서서 들어. 너는 수업보다 이걸 먼저 자세하게 들어요. 서서 들어 너.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사실은.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들쑥날쑥 해가지고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성적 잘 나왔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고 못 나왔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결국 내 실력 맞춰갈 거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너희 스스로가 객관화를 하면 되는 거야. 나의 사고력, 나의 공부 습관, 뭐 이런 것들, 그렇지? 복습 습관 이런 걸 잘 유심히 보세요. 그랬을 때 평균을 냈을 때 너희가 전국에 있어서 몇 프로 정도 되겠다. 객관화 시켜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성적 말고, 그렇지? 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위험하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양재고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2등급에 가까운 친구들이 5명 중에 3명입니다. 사고력이나 습관 놓고 봤을 때 운 좋게 지금 1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공부 습관이나 사고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럼 높은 확률로 기말고사 때 제자리 찾아갈 거고요. 2등급으로. 근데 운 좋게 또 기말고사도 턱걸이로 만약에 1등급이 나왔다. 그럼 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결국은 제자리 찾아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사고력과 습관을 개선시키지 않으면은 그치? 제자리로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성적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하는 습관 꼭 잘 잡아주고 그렇지?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자꾸 내가 뭐 하라고 했지? 풀고 분석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쌤 저 하는데요? 저 안 하는데요?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시간 쫓기듯이 막 하니까 이제 그냥 문제 풀고 그냥 고민 안 해. 분석 안 해. 그다음에 또 모레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또 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데 하루만 안 하더라도 그렇지? 물 쫙 빠지거든요. 사고력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공부는 결국 뭐 한두 번 제대로 한다고 해서 성적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해줬을 때 몇 달, 몇 년 지나야 그게 내공이 쌓이면서 영어는 이제 뭐 독해력, 그렇지 문법, 암기, 영어 단어. 오늘 영어 단어 뭐 10개 잘 외웠다고 영어 단어 베이스가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 100개, 1000개, 10,000개 돼야 이제 영어 단어 이제 이게 베이스가 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될 거 아니라고요. 듣기, 독해 마찬가지고 국어 이제 문해력, 문법이래 저기 문학 작품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 해석하는 능력, 그렇지? 비문학 작품 읽는 속도 이런 것들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될 거 아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안 됩니다. 공부하는 습관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성적은 웬만해서는 잘 안 올라. 왜냐면 너희 경쟁자들이 가만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걔네들도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전력 질주, 달리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지금 하여간 습관만 이야기하고 이제 좀 쉴게요. 잠시 말이 또 꼬이냐.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내가 살짝 지금
살짝 지금 내가 그 열이 올랐거든요. 그 어저께 클리닉은 괜찮았는데 그치. 그 어저께 그거 보고 내가 열불이 났는데 복습 테스트 결과 보고 내가 사실 조금 화가 났었습니다. 아까는 이제 지한이한테만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고사보다 안 좋아졌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1등급 나왔네? 조금 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 예, 복습하는 습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게 공부 자체고 이게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공부에 있어서 두 가지 결례가 있는데 모르는 걸 알게 한다. 공부라는 것은 결국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렇죠?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걸 공부라고 한다. 근데 그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그 단원이 그 단계가 처음부터 보자. 이거 좀 너희가 체계가 좀 잡혀서 머릿속으로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공부라는 것은 뭐랑 같은 거냐면 모르는 거를 알게 하는 거 이게 공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것은 그냥 단기적인 게 있고 장기적인 게 있어. 단기적인 게 있고 장기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딱 아는 거야. 단기적으로 암기가 됐어. 단기적으로 이해가 돼. 단기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외워졌어. 이 단어 단기적으로 외워졌어. 그 단기 뭐합니까? 단기 기억이라고 하죠. 이 단기 기억이란 말도 난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기억이라고 하게 되면 단편적인 지식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영어 단어 그러니까 영어 국어 수학 뭐 암기 과목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암기 과목에만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기억이라고 하게 되면 근데 암기 과목 물론 그 뭡니까 과목마다 요구되는 게 다 다르지만 요구되는 포인트가 다 다르지만 일단은 그치 모든 과목에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풀이법 암기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지? 관점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 수학에서는 뭐 하여간 좀 말이 또 깊게 들어가면 또 말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장기 기억.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얘가 반복되면은 체화되는 단계까지 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는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거고요. 하나 예시를 놓고 보겠습니다. 뭐 하나 예시를 놓고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못모르 공식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교란 순열이라고 할까요? 음, 아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뭐 공식 하나 한번 해보자.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식. 음, 그렇지. 기본 유형이라고 해볼게요. 너희가 체화가 되어 있는 유형 한 개만 놓고 보겠습니다.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a가 양수가 되고 2차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2차 부등식이라는 가정하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럼 양수이면서 뭐 판별식의 음수가 되면 돼. 이거 너희 지금 체화가 돼서 딱 듣는 순간 이거 딱 보는 순간 얘가 떠올랐을 거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공부했을 겁니까? 제일 처음에 기본학습 너희가 중학교 1, 2학년 때 아마 기본학습 처음 하면서 너희 그래프를 그려서 그렇죠? 부등식 나오는데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고 뭐다? x축이랑 안 만나니까 판별식의 음수다. 이렇게 너희가 이해를 하는 단계가 있었을 거란 겁니다. 처음에 이해를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이해를 하고 뭔가 여기서 얘가 지금 단기 기억이란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반복이 되는 거지. 예. 반복을 시키면서 어떻게 문제 나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면서 그 다음에 한 뭐
고등수학상 뭐 기본을 2번, 3번 들으면서 그때마다 이 개념을 또 반복하고 문제도 반복하고 개념도 반복하고 이러면서 이제 얘가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죠. 장기 기억으로. 그렇지? 그리고 뭐가 되는 거죠? 이 장기 기억으로 간 이후에도 계속 다른 문제에 뭐지? 이게 뭐 3차 함수, 3차 방정식, 3차 부등식 뭐 이런 데서도 또 나오고 그다음 그 뭐 수원 수투 하면서 또 나오고 수원 수투 치환해 가지고 이것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응용이 되면서 그렇죠? 그 이후로도 응용이 되고 그렇지? 반복이 되고 무한 반복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체화가 되는 거죠. 체화가 쉽게 생각하면 체화는 이겁니다. 장기 기억은 툭 치면 툭 나온다는 거고요. 구단처럼. 이 경계선의 차이가 무엇이냐? 요거는 봐볼게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차이는 시간 지나면 모른다. 시간 지났을 때 몰라. 시간 지났을 때 이거 어떻게 했더라? 시간 지났을 때 이거 어떻게 썼더라? 찾아봐야 돼. 그러면 지금 단기 기억 상태인 거야. 시간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 문제 어떻게 썼더라? 이거 어떻게 썼더라? 찾아봐야 되는 단계가 단기 기억이고요.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 이 문제, 그치? 조금 버퍼링이 걸리지만 내가 얘를 유도를 해서 언제든지 얘를 뽑아낼 수 있는 단계. 이게 장기 기억 상태인 거지요. 그러면 얘는 이제 찾아봐야 된다. 얘는 이제 서치를 해야 된다. 서치를 해야 된다. 이거 그냥 할게요. 찾아봐야 된다. 얘는 찾아볼 필요는 없다. 근데 뭐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 지나더라도 다시 한번 왔던 길을 되짚어 보면서 너희가 이걸 유도를 해볼 수가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은 조금 걸려. 근데 체화 단계는 어떤 상태냐면 툭 치면 툭 나오는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 툭 그냥 이것도 암산 그냥 바로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적혀있지만 응용이 되는 단계. 이가 뭐 치환을 했어. 그 사인 코사인이 나왔어. 지수록으로 나왔어. 그리고 그 지수록을 t로 치환해가지고 이런 방정식이 나왔어. 그래도 응용이 되는 단계. 그게 지금 체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율을 이렇게 들었었어. 그래서 뭐 너희가 이제 뭐 저기 뭡니까 저 OCN 영화 그렇죠? OCN 영화 요새도 OCN TV 그게 있나요? 채널이 있나? 막 채널을 막 돌리다가 스치듯 OCN을 막 채널 돌리다가 스치듯 OCN 채널을 지나갔는데 0.1초 동안 0.1초 만에 딱 지나갔던 장면이 뭐였냐면 해리포터의 한 장면이었어. 근데 그 한 장면만 딱 봤지만 내가 이게 몇 편의 무슨 장면이다 이런 것들을 딱 뭡니까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게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 내가 뭐지요? OCN 영화를 보면서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서 암기해야지. 이거는 몇 편이고 이거는 무슨 장면이고 여기서 뭐 헤르미온느가 무슨 대사를 치고 이런 것들을 외워야지. 뭐 닥쳐 말포이 뭐 이런 것들을 외워야지. 이거 아니지요? 저절로 외워지지요. 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복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사실 우리 뇌는 무한한 지금 지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너희가 일주일 전 했던 것들 다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 공부를 떠나서 2012년 너 태어나기 전인가? 태어났나? 2021년 오늘 뭐 6월 6일 날 너희가 뭐 했는지 기억나냐라고 했을 때 기억 안 날 거라고요. 우리 뇌는 뭐 엄청난 지식이 막 들어와.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와. 그럼 우리 뇌가 안 터지려면 자꾸 버려야 돼. 뇌는 들어오는 족족 버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 중에서 걸러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들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남기는 정보들은 사실 태고 쪽부터 우리가 뭐 진화론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남긴다? 생존과 관련된 정보. 그렇지? 생존과 관련된 정보 우리가 사자한테 안 먹히려면 사자 근처에 갔을 때 이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으면 그게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애들이 결국 그렇지 살아남겠지요. 그래서 뭐 하여간 그런 자극적인 거.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뭐 이제는 사자한테 물려 죽을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하지만 그 유전자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큰 자극으로 다가오는 거. 엄청난 자극으로 다가오는 것들. 그게 뭐 재밌는 거일 수도 있고 재미가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흥미가 있어서 내지는 되게 무서워서 내지는 되게 슬퍼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정이랑 복합적으로 자극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내가 해리포터로 이야기했던 게 해리포터는 너무 재밌으니까 만화책도 마찬가지고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외워야지 라고 안 하더라도 큰 자극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노력 안 해도 그거는 장기기호로 가는 겁니다. 바로 장기기호로 가고 그걸 가지고 뭐지? 뭐 OCN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번 반복하게 되면은 그렇지? 응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뭐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닥쳐 말포이가 떠오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뭐 하여간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건 공부에서 0.001% 정도, 그렇지? 뭐 의치안을 떠나서 뭡니까? 뭐 궤도 이런 사람처럼 공부하는 것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 와, 개 재밌네 이거. 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와, 엄청 재밌는데 막 전율을 느껴가면서 이런 사람들 말고는 안 될 거라고요. 그나마 되는 게 뭡니까? 그나마 되는 게 이제 도파민, 그렇죠? 성취감, 그렇죠? 내지는 뭡니까? 그 우월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정받는.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공부 좀 치는데, 공부 좀 잘하는데, 공부 좀 잘하네. 뭐 부모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친구들한테서 인정받는 순간, 그렇죠? 우리는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흡수도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그렇지? 좀 자극이 좀 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적이 좀 잘 나올 필요가 있는 게 요거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는 뭐다? 다시 돌아와서 최소한의 요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큰 자극으로 안 올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될 거다?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이 수밖에 없어. 공부를 잘하려면 이 수밖에 없어. 반복을 해줘야 돼. 근데 그 반복 너희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뭔가 아무 진짜 비효율적으로 반복해 준다고 치면 몇 번 반복해 줘야 돼. 수백 번 해야 돼. 구구단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이 문제 생각해봐. 이거를 너희가 툭 치면 툭 나올 때까지 몇 문제 풀었을 것 같아? 10문제? 아니 센 수학만 해도 10문제걸? 센 수학이다 뭐다 또 학원 몇 번 다니고 뭐 하고 무슨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숙제 뭐 하고 테스트 뭐 치고 오답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원 수투 나오면서 또 이게 이 유형들이 또 반복되고 수백 문제 풀었을 거거든요. 비효율적이야. 효율적인 반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숙제든 수업이든 그날 바로 딱 끝날 때, 그치? 한 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완벽하게 했으면 텀을 두고 한 번 더 하고, 그치? 요때 장기 기억으로 가느냐? 아니, 장기 기억으로 갈 밑거름을 까는 겁니다. 뇌를 속이는 거야. 자, 뇌 잘 봐. 이거 지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니까 이제 들어갈 구멍 자리 만들어 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지요? 그냥 얼렁뚱땅 복습한다고 해서 뇌가 속지 않습니다. 잘 속여야 돼. 어떻게? 그래서 내가 논리 구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가 지금 수학 가지고만 이야기하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물론 방법적인 게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방법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논리 구조 잘 잡아라. 싹싹싹 이런 거 논리 구조 딱딱딱 잡으면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딱 입체적으로 마인드맵처럼 딱 들어오니까 뇌가 이거 중요한 정보네라고 이제 속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너희가 시간적인 또 텀을 또 더 두고 분명히 숙제라든지 다른 문제, 시험, 우리는 또 뭐죠? 누적 테스트 치잖아요. 그때 테스트, 최소 테스트, 누적 테스트, 숙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 다른 또 시간적인 텀을 두고 또 다른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빵 하고 장기가 가는 겁니다. 딱 3번만 하면 된다고요, 제대로. 수백 번 풀 필요가 없어. 딱 3번만 해도 체화가 되는 단계까지 갈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어디서 아다리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수업 열심히 들어서 이해가 일단 충분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일날 복습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며칠 텀을 두고 다시 복습을 완벽하게 해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깔렸을 때 뇌가
장기적으로 간다가 아니라 딱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저께 같은 그 테스트 칠 때 그제서야 이제 가려운 데서 싹 긁히면서 완벽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뇌가 속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숙제할 때 그 다음에 모의고사 칠 때 같은 관점이 나올 때 그때 완벽하게 체화가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만 하면 돼. 한 세네 번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방법을 봐봐. 한 세네 번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너희는 뭐 하는 거야? 비교해 보세요. 수백 문제를 풀어도 안 되잖아요. 수백 문제를 풀어도. 뭐 조금 줄여서 오케이. 인신 썼다. 줄여서 100문제. 더 줄였다. 오케이. 50문제. 50문제 풀어도 결국 엉터리로 풀면 또 몰라. 이게 딱 체계적으로 뇌를 속여야 되는데 뭡니까? 쌓여가지 않는 공부. 수업 때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 복습도 안 됐고 그다음에 복습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텀을 두고 안 했고 그럼 시간 지나니까 또 까먹고 그럼 또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또 이제 공통수학 원 기본 수업을 또 듣는데 또 처음 듣는 것 같고 또 숙제하는데 또 모르겠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죠. 수십 문제 풀어도. 그러니까 딱 이 체계만 잡히면 그러니까 좀 귀를 열고 좀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안 할 거잖아요.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집에 간 다음에 또 안 할 거잖아. 왜? 습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인위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방법을 알아야 될 거냐. 알고 집에 가서 써먹어야 될 거냐. 또 집에 가서 바로 들어놓는 게 아니라 복습하고 쉬어야지. 모르겠네. 영상 다시 봐야지. 모르겠네. 질문해야지. 그리고 그치. 질문을 하면 나는 이제 성심성의껏 받아주지요. 근데 아까처럼 뭐 복습 안 한 상태에 시간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 다 날라갔어.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뭐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 또 질문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렇지? 욕 먹어가면서 이제 수정해가면서 공부 습관 개조시켜가면서 이제 질문 좀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암기 과목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때 너희 때가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면 난이도는 내 고등학교 때보다 너희 때가 훨씬 어려워. 국어도 지문의 양이 되게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어도 지문의 양이 되게 많이 늘었고 난이도도 되게 많이 높아졌어. 우리 때에 비해서.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다 난이도가 높아졌어. 근데 그에 반해서 장점은 우리 때는 인강 이런 게 없었거든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 메가스터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대치동에 있는 뭐 현우진 쌤이라든지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엉터리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요. 우리 때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너희가 양질의 교육을 받다 보니 평균이 다 높아져. 어떤 평균?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전체 평균은 떨어지고 있어. 전체 평균은 모든 과목이 다 떨어지고 있지만 상위권, 중상위권의 평균은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왜? 양질의 교육이 전파가 되고 그 양질의 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친구들은 중상위권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에 비해서 양질의 교육은 받고 있지만, 그치? 예, 그래서 이제 난이도 높아져. 난이도 높아지는데 그때 비추어 보면 과목 수는 훨씬 적어. 우리 때는 몇 과목 있었지? 일단 수능 과목이 뭐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사탐. 문과생은 사탐 4개, 과탐 4개, 그다음에 사탐에서 1개, 선택 과목 1개 더. 그다음 이과생도 과탐 4개, 사탐 4개, 그다음에 과탐에서 투 과목 1개 더. 그래서 물화생지 원 다 했었다고요. 문과생들도. 그리고 이제 투 과목을 화투나 뭐 생투나 물투나 뭐 지구과학투나 투를 1개를 이과생들을 선택했어야 되고 사탐도 뭐 지금 한국사를 우리는 국사라고 했었고 국사 뭐 윤리 한국지리 뭐 해가지고 4개를 보고 1개를 플러스 알파로 했었거든요. 수학도 지금보다 양이 훨씬 많았어. 그때는. 뭐 하여간. 근데 이제 그 내신으로 가게 되면 이제 더 심각해지죠. 내신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제 너희 수시에서 보는 과목 몇 개 없잖아요. 우리는 음악, 기술, 가정,
또 뭐 있었지? 우리 그 시골 학교라 가지고 농업도 있었어. 농업. 나는 농업도 있었고 교련 이런 거 다 그 필기 시험 봤었어. 이것까지 전부 다 우리 쳐가지고 내신 등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문도 있었고, 그렇지. 그래서 국어 두 과목, 수학, 이과생은 세 개, 문과생은 두 과목. 그 다음에 영어는 한 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이 세 개, 그러니까 내신이 한 학기에 보는 게, 그 다음에 사탐도 두세 개였던 것 같아. 두세 개, 사탐도 두세 개. 그 다음에 얘네들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신 시험을 일주일 동안 쳤었고,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 5교시까지 쳤었어. 1, 2, 3, 4, 5교시. 그래서 5과목씩 4일 쳤나 5일 쳤나? 20과목이 넘었었거든요, 그때.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암기 과목, 잠시 미안합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서 더 시험 기간 다 가까워지면 이제 이런 이야기 못할 것 같아서 암기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20과목 가까이를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래서 암기 과목은 수업 때 끝낸다는 생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들어가서 1, 2주 전에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던 게 암기 과목이었어. 그리고 이제 평소 때는 국영수, 과, 사 이렇게 이제 수능 연계 과목들 일주일에 한 권씩 문제집 풀었었고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권씩 국어 한 과목, 국어 한 개, 영어 한 권, 국어 한 권, 수학 한 권, 그다음에 사탐 한 권, 과탐 한 권 이렇게 매주 5권씩 풀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치 하여간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었어. 우리는 그 옛날 학교들이 너무 그 강압적이어가지고 그 체벌도 되게 심했었고 그 우린 암기 과목 교련 이런 거 내신 때 한 개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았어. 한 개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았었거든요. 모든 과목 다 암기 과목들은 거의 맞았었어. 그렇지? 안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죠. 하여간 쓸데없는 소리고. 하여간 이제 요것들 공부할 시간이 우리가 8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내 기억이 맞으면 보충 수업을 따로 해. 그래서 한 7, 8시, 9시까지 보충 수업을 하고 11시까지 야자를 하고 12시, 1시까지 추가로 이제 선택을 해서 야자를 하다가 집에 갔었거든요. 나는 항상 1시까지. 우리는 또 심지어 토요일도 우리는 수업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까지 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공부할 시간이 5시간이 채 안 됐었어. 하루에. 그래서 그 5시간 동안 이것만 하더라도 벅찼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암기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수업 때 끝낸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를 그 있잖아요. 그거 암기할 때 누적으로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이거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 선생님이 단어를 칠게요. 한 단어를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그 다음 단어를 이야기할 때 난 두 개를 다 떠올려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다음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개를 다 떠올려봐. 그 다음 단어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네 개를 다 떠올려봐. 그러니까 암기 과목,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내가 예시를 들었지만 국사, 기술, 가정, 음악, 미술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외우려고 했었어. 누적 반복으로. 그리고 암기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전부 다 나는 언제 복습을 했느냐? 쉬는 시간. 가장 따끈따끈할 때. 왜냐면 너희도 봐보세요. 첫 문제 풀었을 때 내가 풀어주잖아. 이 조는 친구들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흘려 듣느냐, 귀담아 듣느냐 여기서 갈리는 건데 공부는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개선시키는데 이게 깨알 같은 이 돈 주고도 못 들을 이야기를 졸면서 듣고 있어. 자, 그래서 이거 너희가 이제 수업 들을 때 마지막 문제 풀 때 첫 번째 문제 기억나나요? 복습할 때 내가 복습시킬 때 기억 안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지 않니? 기억하더라도 가물가물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수업 때 열심히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암기 과목이든 그냥 주요 과목이든 아무리 반복해도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보려고 하면 다 까먹었어. 그래서 그리고 복습은 가장 따끈따끈할 때 언제? 수업 끝나자마자 하는 거야. 복습은 수업 끝나자마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엎드려서
자는 척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막혀서 중간에 딱 막혀. 그러면 탁 쓱 일어나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책 보고 다시 쓱 엎드려가지고 왕따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개 들면 친구들이 놀자고 하고 뭐 매점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자는 척하면서 복습을 했었죠. 그리고 집에 가서 내지는 야자 때 그날 했었던 모든 과목들에 대한 본격적인 복습을 요때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 때 내가 스스로 느껴봤던 거야. 쉬는 시간 때 복습을 하고 집에 갔을 때 복습할 때랑 쉬는 시간 때 복습 안 하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랑 이 첫 번째 복습, 집에 가서 하는 복습 내지는 야자 시간에 하는 그 복습의 질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일단 시간도 시간이고 시간도 되게 많이 단축이 됐었고 머릿속에 남아있고 체계화되고 뇌를 속이는 그 단계, 뇌를 속이기 위해서 세팅하는 그 미니멀한 그 세팅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 때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 쉬는 시간 때 맨날 게임하고 놀고 하는데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쉬는 시간 때 안 되면 그냥 자라고요. 그냥 엎드려 자기만 하더라도 날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때 복습할 때 어느 정도 떠오릅니다. 쉬는 시간 때 그냥 자기만 해도 복습 안 해도. 근데 쉬는 시간 때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날아가. 그래서 이게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머릿속에 되게 많이 날아갑니다. 너희는 모를 거야. 왜? 날아가서 이 정도인지 원래 이 정도인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근데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쉬는 시간 때 복습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딱 비교해 보면 시간 딱 재보면 시간도 절반 이하로 들 것이고 양도 절반 이하. 그렇죠. 양은 2배 이상. 그렇지? 이렇게 돼 있을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복습을 제대로만 하면 공부는 질입니다. 질. 양보다 질이야. 그러니까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맨날 놀다가 뭐 시험 기간 때 바짝 공부하는데 걔 막 성적 잘 나오고 나는 맨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쟤보다 성적 안 나오고 걔가 똑똑하고 내가 뭐 IQ가 더 높고 낮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겁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은 수업 들을 때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딱 세팅이 딱 습관이 딱 잡혀 있으니까 공부할 때 슥슥슥 그 자리에 제자리 찾아서 딱 들어가고 나는 습관이 안 잡혀 있으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차이인 거죠. 그 친구들은 그냥 별 노력 안 하고 그냥 별 노력 안 하는 것 같아. 뭐 슥 하는 것 같아. 근데 성적 잘 나오는 이유가 뭐다? 애시당초 세팅이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아무 노력 안 하고 공부하지만 수업 때 이해가 잘 되고 내가 아무 노력 안 하지만 쉬는 시간에 한번 쓱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한번 떠올려지고 그다음에 내가 아무 노력 안 하지만 집에 가자마자 그 치콜이나 할까? 뭐 좀 쉬었다가 할까? 이게 아니라 일단 책상에 앉아 가지고 가볍게 한번 쑥 훑어보고 샤워하는 습관. 그렇지? 그다음에 딱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을 때 숙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먼저. 그다음에 오늘 좀 아프네. 그러면 숙제 할 수 있는 시간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시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일단 딱 절반 정도만 1시간밖에 못 한다 싶으면 30분 정도만 문제 풀고 남은 30분 동안은 오답, 고민, 분석. 노력을 안 해도. 그러니까 하여간 남아있는 머릿속에 남기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30분을 공부하든 1시간을 공부하든 그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남기는 공부를 하세요.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단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이 개판 5분 전으로 하지 말고 복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 공부를 합니까? 복습 자체가 공부인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중에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할과 분배를 이해를 해야 토너먼트 그 대진표 짜는 문제가 기본 유형이 잡히고 토너먼트 유형이 잡혀야 여기서 장난질 걷는 거에 대해서 응용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분할과 분배 이야기 나오고 토너먼트 기본적인 컨셉 나오는데 다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복습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겠다 싶은 상태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뭔가 이해가 덜 됐다 싶은 상태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특히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끊었다가 모의고사를 칠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모의고사 다음에 누적 복습 테스트 치는데 또 어제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빠따 들고 올까요? 빠따 들고 올까? 체벌하고 나 은퇴할까요? 너희만 개조가 된다면 너희만 성적 올라가는 거 안 중요해. 제발 부탁인데 성적 한두 번 안 중요해. 너희 공부 습관이 좋아져야 너희 기본적으로 너희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의 수준, 너희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달라질 거라고. 단지 다음 달에 있을 시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 너희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 공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 애티튜드를 바꾸라고, 애티튜드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 제발 이야기했던 걸 귀담아 들었다가 영상 이거 같이 줄 테니 뭐 다시 한번 좀 짚어봐도 되고, 그렇지? 그래서 애티튜드를 바꾸세요. 애티튜드를. 예. 복습 테스트 쳤는데 또 어저께처럼 엉터리다. 진짜 뭐라 할 겁니다. 복습 테스트 만점이 나오게 복습하세요. 만점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자꾸 또 미안합니다. 저거 진짜 말이 길어져서 미안한데 딱 이 에피소드 말이 좀 많이 그때 보톡스 맞고 나서 지금 자꾸 발음이 새가지고 말을 좀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마지막 에피소드만 이야기할게요. 내가 스카이를 가고 싶으면 스카이생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고 했습니다. 스카이를 가고 싶으면 스카이생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딱 한 가지 에피소드만 이야기할게요. 내가 19년도에 처음으로 강남권에서 강의를 시작해서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지역이었고, 그래서 여기 강남권에서 뭐 그지 같은 학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그지 같은 학원 내 인생의 암흑기,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 지안아, 좀 이야기를 들어줘. 내 암흑기를 좀 이야기 들어줄래? 내 암흑기가 고시 공부할 때, 그리고 그 고시 공부를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전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고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인데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때 내 성격이 많이 바뀌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돌아왔어. 그래서 강의 강단으로 다시 돌아왔어. 19년도 1월 달에 돌아왔어. 너무 그지 같은 학원 갔어.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엄청난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그때 이제 겪을 시기였는데 이때부터 해서 이때 하여간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7일 주 7일 일을 했는데요. 20년, 21년, 22년, 23년 한 3년 정도 또 주 7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서 내가 주 7일 근무할 때랑 요때 주 7일 근무할 때는 달랐거든요. 요때 내가 자의적으로 그렇지 뭐 단과 학원으로 오면서 뭐 명인 학원 오면서 명인 학원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뭐 학생 수 이제 200명 뭐 이렇게 찍으면서 막 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돈 버는 재미도 있고 수업하는 재미도 있고 수업 준비하는 재미도 있고 막 수업을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학생이랑 소통하는 재미, 학생 성적 올리는 재미 뭐 그러다 보니까 주 7일 근무하는 게 이건 재미있었고 요때는 강압적으로 했거든요. 그지 같은 학원에서 그지 같은 원장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경력에 그 학원 이름도 뺍니다. 그 이름 그지 같은 지금도 이제 길 가다가 한 번만 만나라 그 원장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살거든요. 대치동 지나가다가 한 번만 만나라. 그 이후로는 내가 내 주장을 되게 강하게 했었는데 이때는 찍소리 못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 너무 찍소리를 못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너희랑은 관련 없는 이야기고 그때 주 7일 근무하는데 월화수목금토 수업하고 일요일 날은 뭐였냐면 요때 토요일 날 금토 요때 그 복습 테스트를 칩니다. 일주일간의 주간 복습 테스트. 그리고 40점 미만에 대해서 의무 보강을 했어. 일요일 날. 그래서 학생도 결국 그때 많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지. 그리고 그때 여태는 월급제였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도 많지 않았고 그때
이때랑 좀 달랐기 때문에 너무 싫었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여간 여기서 몇 달 일을 안 했거든요. 몇 달 안 그 요하원에서 한 몇 달 했더라? 5개월 일했나? 4개월 했나? 그리고 이제 바로 나왔었는데 하여간 그 와중에 내가 이제 대학교 동기 동창회 한번 갔었어. 가가지고 연대 전기전자과 뭐 공육학번 그 모임에 갔었는데 우리가 한 7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나온 게 그때 몇 명이었나? 20명 정도도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한 20명 정도 모였었나? 뭐 하여간 테이블에 이렇게 3, 3, 5 모여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거야. 테이블은 한 개였다. 20명도 안 됐던 것 같다. 20명도 안 됐던 것 같고 테이블 한 개였고 근데 이제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서로 막 이야기할 거 아니야. 이야기하다가 서로 뭐 자기 회사 뭐 까고 뭐 우리 회사 그지 같다 아니다 우리 회사가 더 그지 같다 이러면서 막뭐 서로 자기 힘든 거 이야기하다가 나도 이제 내가 제일 힘들다 주 7일이고 야 복습 테스트 이거 해가지고 40점 안 되면 의무보강이다 토 나온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애들이 와 불쌍하다 야, 얼마나 어렵게 내면 그 원장 그지 같네 얼마나 어렵게 내면 40점이 안 나오냐. 다 이제 뭐 킬러급 문제들만 15문제 30분이다. 1분에 그러니까 한 문제당 2분? 야, 킬러 문제를 그 원장 돌았네. 미쳤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나를 이제 동정하는 여론이었어. 여기서 이야기하다가. 근데 내가 딱 한마디를 했지. 근데 일주일 동안 했던 문제 숫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내. 근데 4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이 계속 나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요 패밀리뿐만 아니라 다른 3, 3, 5 이야기하던 모든 애들이 다 이야기하던 걸 딱 멈추고 다 나를 보는 거지. 그리고 다 똑같이 하는 말. 딱 거르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할게요. 네가 뭐 같이 가르쳤나 보네. 나한테. 아니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내는데 40점 이하가 나올 수 있냐. 준킬러고 나발이고 똑같은 문제 똑같이 낸다며. 어떻게 근데 40점 이하가 나오냐. 응? 네가 그지같이 가르쳤나 보네. 근데 그제서야 내가 이제 아니다. 다른 반 쌤들도 다 마찬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뭐 잘 안 한다. 아니 근데 똑같이 나온다며. 똑같이 나온다며. 똑같이 나온다며. 근데 왜 틀릴 수가 있어? 40점 이하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은 배운 것은 틀리지 않는다. 이게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스카이를 가서 그런 애들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스카이를 가는 거야. 배운 것은 까먹지 않는 애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복습이 기본이다. 복습 테스트가 만점이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게 출발이라니까. 배운 거는 까먹지 않는다. 수업 때 배운 내용 똑같이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응용. 장기 기억과 지금 단기 기억 이야기하는 거야. 일주일이잖아. 장기 기억과 응용 체화 단계까지는 그 다음 이야기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게 실제로 스카이를 가잖아. 나도 이제 연대 전기전자과고 나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막 맨날 전교 1등하고 막 공부 좀 한다고 했었거든요. 큰 시험에 좀 약해서 서울대는 못 갔지만 뭐 연대 전기전자과를 갔어.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한 학기에 6과목에서 7과목을 듣거든요. 여기서 전공 관련된 과목이 많으면 5과목, 못해도 3, 4개는 전공 과목을 들어. 근데 이게 뭐 다른 과목들 뭐 교양 뭐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는 거고 암기 과목 이거 되게 편하고 이 3, 4개에 해당하는 그 전공 과목이 토 나와. 과학을 등잔 거의 철학인데 뭐 한 개 1학년 때 들었던 한 개 예시를 들면 공학 수학이라고 해서 공수라고 하는데 모든 공과 대학교는 다 똑같이 예를 듣거든요. 이과 계열도 다 똑같이 뭐 일반 수학이라고 해서 똑같이 들어. 칼큘러스라고 하거든요. 미적분학. 근데 이 양이 일단 미쳤습니다. 공학 수학 양이 수학 원과 그러니까 너희 그 대수와 미적분 원 합친 것보다 이 한 과목이 양이 더 많아. 그 다음에 난이도는 미적분이랑
너희가 배우지도 않은 벡터,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행렬, 이런 것들이 막 짬뽕되어 있는 개념들이야. 그래서 되게 어려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한 과목당 일주일에 3시간 수업하거든요. 4시간이구나. 2시간 2시간 수업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 2시간. 그럼 1시간에 한 단원 나가. 그리고 교수님들, 너희 부모님 중에 교수님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좀 괜찮아졌는데 교수님들은 그 직업이 연구직이지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은 부업이야, 부업. 그래서 연구가 주목적이고 티칭은 부업이기 때문에 개판으로 가르쳐. 보통 아닌 교수님도 되게 많지만 보통은 그 대학원생들이 만든 PPT 가지고 읽어. 물론 이제 수학은 이제 읽는 게 아니라 증명해줘. 증명해주고 예시 한 개 들고 그 다음에 예제 한 문제 풀고 그 다음 관점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 센 수학 보면은 센 수학 한 개 관점 나오고 그 밑에 못해도 한 4-5문제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유형이라고 해봐야 비슷한 유형 또 비슷한 유형 되게 많잖아. 그래서 한 단원에 사실상 큼지막한 거 뭐 1차 함수, 그다음에 2차 함수, 뭐 부등식을 치자면 1차 부등식, 그다음에 1차 부등식의 활용, 그다음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에 응용하면서 이제 모든이라는 이런 개념,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사실은 크게 보게 되면 몇 개 단원이 없거든요. 몇 개 단원 없어. 그리고 당연히 활용 이런 관점들은 안 하고요. 그래서 보통 큼직큼직하게 유형 몇 개만 탁탁탁 해가지고 증명해주고 예시 들어주고 예제 문제 한 개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서 1시간에 한 단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을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1시간 안에 그치? 문제수로 치자면 한 5문제 풀고 여러 가지 부등식을 끝내버려. 난이도는 엄청 높겠지.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면 4단원이 끝나. 그리고 시험을 칠 때 뭐지?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 끝나고 숙제를 내줍니다. 홈워크를 내줘. 그리고 그게 보통 칼큘러스 뒤에 있는 그 엑서사이즈 문제거든요. 그 엑서사이즈 문제 가지고 홈워크를 내주고 그다음 시험 기간 때 따로 공부할 문제집 없어. 우리처럼 문제집이 엄청 많지 않아. 대학교는 딱 교재 한 권이야. 칼큘러스에 있는 그 문제 가지고 그냥 시험 기간 때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는 거죠. 시험은 2시간 4문제. 되게 어렵고. 그게 뭐지? 4과목이 있다는 거죠. 한 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 그 교양 과목 하는 건 꿀빨로 가는 거고요. 룰루랄라 이제 기억나는 포크 댄스 뭐 이런 거 이제 그치? 그 합법이 아니라 그냥 좀 양지에서 이성을 만나기 위한 그 교양 과목 이런 거 일부러 막 들으려고 막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말고는 그치 뭐 영어 회화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교양 과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뭐 글쓰기도 있고 하여간 쓸데없는 소리고. 그래서 그 주요 이제 이런 과목이 그치 5전공 하는 순간 헬게이트 열리는 겁니다. 5전공 하는 순간 헬게이트 열리는 거고 6전공은 듣도 보도 못했고 그치 그래서 한 3-4개만 해도 토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뭐 대학교 과정을 선행을 하는 게 있겠어? 선행을 해? 아니.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문제집을 풀어? 아니. 그럴 시간도 안 돼. 실제로 스카이생들은 딱 이렇게 한다고요. 수업 때 예습 안 해. 예습 안 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서 개떡같이 개떡같이 설명하는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찰떡같이 알아들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 수업 들으면서 그치. 2차 부등식에 분명히 봐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봐볼까요?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나왔다고 쳐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시오라고 했을 때 결론을 외우지 않는다고요. 이 결론을 외우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한다? 여기서 핵심을 파악한다고.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구나. 분명히 문제는 부등식인데 2차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뭐 한다? 묻는 건 부등식이었어. 근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함수로 간 다음에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로 해석한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니까 2차 방정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을 수업 때 파악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교수님이 설명 안 해줘. 그러니까 친절하게 우리처럼 내가 설명 안 해준다고요. 그냥 교수님은 그냥 슥 증명만 해주고 문제만 슥 풀어줘. 하지만 그 속에서 수업 도중에 그 복습도 아니고요. 수업 때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한 다음에 방정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구나. 그러면 그거를 이제 홈워크 하면서 적용시키면서 그 관점들 응용 문제들을 딱 풀면서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엑서사이즈 시험 기간 때 풀면서 최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들을 보면서 그렇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시야를 넓히고요. 그렇게 한들 시험에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전혀 생뚱맞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시간에 4문제가 무슨 말이겠어? 한 문제당 30분? 30분. 야, 한 문제에 30분짜리 넉넉한 문제를 줬겠구나가 아니라 토 나는 문제. 30분 중에 20분은 고민해야 돼. 어떻게 풀지? 그런 문제를 낸다는 거죠. 물론 소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스카이생들은 수업 때 그렇게 들어서 끝내고 홈워크 하면서 최소한으로 반복을 해주고 엑서사이즈 시험 기간 때 풀면서 최소한으로 응용을 한 다음에 시험 기간 때 시험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수업 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고 천천히 너희가 소화할 수 있는 양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때 다양한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문제로 끝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복습에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수업 딱 끝나고 복습 한 번, 텀 주고 복습 한 번, 그 다음에 숙제라든지 복습 테스트 하면서 복습 한 번, 그리고 적용시키면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게 너희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스카이생들은 이렇게도 안 하고 한두 번으로 끝내버리는 친구도 되게 많고요. 타고난 친구들, 습관 잘 잡혀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좀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느꼈거든요. 다 같이 놀았어. 시험 전날에 다 같이 놀았는데 나는 뒤에서 몇 등인데 얘네들은 앞에서 몇 등이야. 자사고 친구들이었던 걸로. 자사고 우리 때는 한일고 애들이 되게 잘했었는데 한일고 그다음에 과학고 이제 그 조기 졸업 애들 그런 애들 못 이깁니다. 그런 애들은 그치 타고난 애들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이런 양질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자꾸 연구를 해서 자꾸 효율적인 공부로 가야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그렇죠? 해도 안 되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경쟁해야 되는 그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스카이를 가겠다는 것은 사실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로또 사겠다, 이 이야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경쟁해야 될 친구들은 너희보다 양질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너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엉터리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따라잡겠다?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과목들 성적 잘 나오는 거 있으면 그 나름대로 자꾸 안주하지 말고 완성시켜 나가세요. 지금 채영이라든지 하림이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은 다른 과목들은 좀 성적 좀 잘 나오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다른 과목들 성적 잘 나왔다고 안주하지 말고 자꾸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수학 다 엉터리잖아요. 수학 다 지금 우리 다 젬병들이지요. 기본부터 튼튼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꾸 완성시켜 나가세요. 완성시켜 나가고 특히 사고력이 나쁜 친구다, 사고력이 좀 좋지 못하다 싶은 친구들은 고민하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늘리세요. 사고력이 좋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평가가 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진짜 이제 오늘 많은 시간을 너무 할애를 했는데 딱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진짜 오늘 이제 이야기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거 너무 많거든요. 할 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시험 치고 시험 문제 풀이하고 교육청 최신 기출 문제 풀고 그다음에 그 누적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렇게 할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희